안녕하세요. 코딩웍스입니다. 이번 2023년도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부터 이제 D 유형, E 유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어요. 그래서 D 유형, E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기존에 있는 A 유형, B 유형, C 유형보다 새롭게 추가된 D가 이제 제작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. 물론 A, B, C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거죠. 자, 그러면 2022년도 이제 연말까지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은 A 타입 4개, B 타입 4개, C 타입 4개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중에 하나가 시험장에서 학생에게 무작위로 랜덤하게 배정이 됐었어요. 그런데 이제 2023년 1회차 시험부터는 기존에 있던 12가지 플러스 D 유형 4개, E 유형 4개에서 8가지가 추가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2023년 1월 1회차 시험부터는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시험장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지신 거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D 유형, E 유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이거를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추가한 형태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합격률을 이제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40%에서 50% 초반에 되었던 시험이 이제 재작년, 작년 해가지고 올해는 아직 합격률이 안 나왔는데 뭐 60, 비슷할 것 같아요. 작년하고. 자, 그래서 63%, 62% 이렇게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특히나 어쨌든 요번 시험을 이렇게 개편은 아니죠. 이제 추가하면서 D 유형, E 유형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D 유형, E 유형이 수험생들한테 요번 1회차 시험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D, E 유형이 A, B, C 유형보다 어려운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. 전체 레이아웃 너비를 100%로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D1에서 D4, D1에서 E1에서 유형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세부적인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100%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하는 것, 그리고 D1에서 D4까지 비슷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기존에 A, B, C 타입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. A 타입, B 타입, C 타입.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바뀌는 거는 푸터 부분만 살짝 바뀌고 그 다음에 요 내비게이션만 바뀌는 형태였는데 이제 D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퍼센트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워요. 원래 실무에서도 이렇게 1200픽셀 고정돼 있고 뭐 1000픽셀 고정돼 있으면 만들기가 쉽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100% 컨텐츠를 가득 채우게끔 만드는 레이아웃이 어렵거든요. 자,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D1이면은 이 안에서 푸터 정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뀌어요. D타입도 그렇고 E타입도 그렇고 세부적인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.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D타입, E타입이 기존의 A, B, C 타입보다 어렵습니다. 물론 여러분이 웹디자인 기능사 이제 큐넷에 들어가서 공개 문제 PDF를 보시면 이제 20가지 PDF가 있으니까 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. 자, 그래서 A 타입 같은 경우에 4개가 있잖아요.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뀌는 부분은 이거 내비게이션 스타일만 바뀌고 그 다음에 푸터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. 거의. 자, 그리고 B타입 역시 내비게이션이랑 요 푸터 부분만 바뀌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같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슬라이드는 뭐 3가지 가로 슬라이드, 세로 슬라이드, 크로스페이드 슬라이드가 섞여 있긴 하지만 레이아웃은 이렇게 조금씩만 바뀌겠죠. 그리고 C타입 역시 푸터 부분만 뭐 바뀌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죠. 그리고 내비게이션 부분도 바뀌는 거. 그런데 이제
D타입, E타입이 왜 어렵냐면, 자, 일단 D1을 보시면은 D1 자체도 이렇게 퍼센트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, 100%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 이렇게 두 종류죠. 그리고 푸터도 바뀝니다. 푸터도 다 D1, D2, D3, D4 다 바뀌죠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보시면, 이 컨텐츠 영역을 보시면 다 제각각 다 달라요. 그래서 어려운 거죠. E타입 역시 이런 내비게이션은 바뀌는 부분 두 가지 형태로 바뀌죠. 그리고 이제 푸터 부분 다 바뀌고 있어요. 같은 푸터가 없는 거죠. 자,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들은, 자, 그리고 E타입 같은 경우에 컬럼이 하나, 둘, 세 개 역시 100% 디자인을 해야 되고, 자, 그래서 이제 E타입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게 D타입보다 바뀌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래요. 컬럼을 하나, 둘, 세 개로 잡아야 되고, 이걸 전체적으로 100%로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높이도 100%에서 120픽셀을 뺀 정확하게 높이도 레이아웃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. 자, 물론 너비 퍼센트 디자인을 하는 걸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, 퍼센트로 디자인하는 부분에서, 자, 여기가 슬라이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. 자, 이 슬라이드가 되는 부분이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돼요. 이번에는 D타입이나 E타입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오브젝트 핏이라는 CSS3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ABC 타입에는 이런 게 없었죠. 이렇게 숏컷, 바로가기 만드는 이런 레이아웃이 없는데 새롭게 생긴 거예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거라 어떻게 수험자 제공 파일이 제공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제공되겠죠. 이미지, 텍스트, 그리고 요 아이콘 이미지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겠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D타입이랑 E타입은 전체적으로 플렉스 베이스로 모두 만들게 될 거예요. 자, 그렇다고 해서 A, B, C 타입이랑 전혀 다르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. 자, 똑같이 만드는 거죠. 요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은 동일하잖아요. 자, C 타입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랑 동일합니다. 그리고 요 탭 메뉴 역시 우리가 A, B, C 타입에서 사용했던 탭 메뉴하고 동일하고, 분리형 탭 메뉴 동일하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게시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모달창 뜨는 것도 동일해요.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생긴 거죠. 자, 그래서 플렉스로 배치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로 배치하는 부분,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하나, 둘, 세 개 이런 거 가로 배치하는 거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A, B, C 타입을 완전히 여러분이 숙지하고 충분히 연습이 된 상태에서 D타입으로 넘어오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내비게이션에서 이 부분이죠. 메가 내비게이션인데, 이번에 D타입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올렸을 때 오른쪽으로, 이제 A, B, C 타입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밑으로 C 타입은 없죠. A 타입이나 B 타입에서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메가 메뉴로 나오는 내비게이션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HTML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.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 이거나 이 세 개 모두 다 똑같은 HTML을 가지고 하잖아요. 자, 그런데 D타입에서 이 내비게이션만큼은 HTML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. 자, 그래서 마우스를 어디에 올리든 이 전체적인 내비게이션을 띄우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A, B, C 타입 총 12개 더하기 D타입, E타입 8개 총 20개 중에 무엇이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는 학습량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D타입하고 E타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D타입, E타입, DF 이렇게 D타입, E타입, F타입 12개를 기존에 있는 A, B, C로 대체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. 왜냐하면 20개를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수험생한테는 굉장히 가혹하죠. 퍼블리싱 처음 하시는 분이 A, B, C 타입 12개를
완성해야 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중한 게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어쩌겠어요. 시험을 이제 주관하는 곳에서 시험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D타입, E타입 어렵죠. 요런 부분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D타입, B타입 학습하면서 느끼실 건데 요거 슬라이드 있잖아요. 요 슬라이드 만들 때 기존에 만들었던 거랑은 똑같지만 유동적으로 변하는 이 레이아웃의 이미지가 유동적으로 변하게끔 만들고 CSS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워요. 자, 그래도 이제 D타입, E타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아무래도 요번 1회차부터는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